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하라. 안철수 화이팅!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앞서 국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거부권이 행사가 돼서 다시 국회로 와서 오늘 재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최혜병 특검 법안입니다. 지금 뭐 방금 영상 보셨지만 부결됐거든요. 오늘 결과를 좀 정리해 보죠. 숫자가 좀 나옵니다. 자, 오늘 뭐 제적의원 뭐 있는데요. 위에 건 뭐 노란색으로 된 거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재석이라고 된 부분은 294명이 오늘 투표에 참여를 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이 투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지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략 계산해 보면 196표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찬성이 179표, 거기에 못 미치죠. 그리고 반대는 111, 무효 4표. 그래서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임기가 전 이 21대 국회가 뭐 내일이면 끝나니까 이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당초요. 이게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과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반응 나오는데 우선 여야 요 표결 결과가 나온 뒤에 여야의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안에 대해서 단일 대우에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밀 투표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표 행위 그 결과에 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준이 낮은 분들이 아닙니다.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자, 일단 뭐 여야 반응인데요. 뭐 여당에서는 뭔가 안도하는 듯한 분위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나왔는데요. 살짝 뭔가 예상과 좀 달랐다. 약간 실망한 듯한 분위기도 느껴지네요. 방금 전에 표결 결과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 우선 찬성표가요. 찬성표가 179표입니다. 요 찬성표 요거 당초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여권에서 한 10표 정도가 이탈을 해서 뭐 그렇다면 여기다 10표에다가 야권표 더하면 한 190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었는데 거의 못 미쳤거든요. 179표의 찬성표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로? 저는 뭐 여당의 이탈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뭐 9표, 10표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제 기대 섞인 희망 사항이었죠.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은 5분인데 우리가 이제 179표를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마치 이제 굉장히 야권에 대단한 이탈이 있는 것처럼 이제 착시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160석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155석이에요 현재. 자, 그리고 지금 다른 야권들이 뭐 개혁신당, 뭐 새로운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신당 등등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의 이탈표는 없다고 봐요 저는요. 민주당 내 분위기도 굉장히 강하고 좀 뭐 다른 야권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지금 뭐 소수 정당들이 이미 이제 당선인 중심으로 다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다른 이제 야권 정당, 소수 정당들에서 저는 일부 이탈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22대 당선인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착시 현상이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요.
이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김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표결했을 때 찬성표가 몇 표 나왔냐면 171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0억 클럽에 대해서 재표결했을 때 177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성표 179에다가 예. 무효 넷을 더하면은 사실상 나올 수 있는 표는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22대 당선인의 어떤 예. 착시 현상 그리고 지금 야권의 소수 정당으로 흩어져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의석수를 그러면은 오늘 이 특검법안, 최혜병 특검법안이 재표결을 걸쳐서 거부권도 넘어설 만큼 또 한번 통과되기는 애초부터 약간 좀 힘들었다 이렇게 네, 보시는 뭐 거군요. 저는 뭐 애초에 이 거부권에 대한 재의결 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표가 좀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는 예.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앞에 뭐 김여사 특검 또는 50억 특검 얘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최혜병 특검에 대한 예. 찬성 여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 이것을 외면하는 과연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겠냐. 예. 그랬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거부 당론을 채택을 했고 그리고 뭐 여당에서 이탈이 나왔는지 야당에서 이탈이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하지만 비겁한 정치인이다. 국민을 기만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국민에 대해서 내가 이런 표를 던진다라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추측으로서는 뭐 소수 정당에서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정당에서 최혜병 특검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데 예. 거기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떳떳하게 밝혀야 돼요. 그런데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예. 표를 던진다라고 하는 건 좀 말 그대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죠, 이건. 자, 지금 살짝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을까? 지금 좀 박상한 교수께서는 민주당에서는 안 나왔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범야권, 다른 야당들에서 뭔가 찬성이 아닌 무효나 반대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짐작을 해 주신 거 몰라요. 지금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자, 그럼요. 최근에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나는 이 특검법에 찬성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분이 그동안 5명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오늘 한 분 표결 끝난 뒤에 어떤 입장을 좀 내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당의 이런 정치적 주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 반대표를 내신 거라고 뭐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애초 생각보다 바꾸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뭘 바꿔요? 표결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본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찬성한다 그랬거든. 그럼 뭐 찬성을 한 건지. 근데 앞부분 얘기를 보면 또 찬성이 아닌 것 같고요. 애매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탈표를 한번 좀 분석해 볼까요? 과연 어땠을까? 자, 지금 일단 뭔가 민주당인지 아니면 야권 전체인지 뭔가 찬성이 아닌 반대 또는 무효표가 나온 거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정치권에서. 일단 근데 이제 먼저 모릅니다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찬성이 179 그리고 반대가 111 무효사인데요. 179이라는 숫자가요. 오늘 범야권으로 간주되는 국회의원 전체 숫자가 똑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범야권이 오늘 다 찬성표를 던졌구나. 일단 이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당 표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지금 범여권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포함해서 범여권이 115인데 반대가 111, 무효사. 뭔가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왔어요. 합하면 115. 그렇다면은 앞서서 국민의힘 소속인데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이 5명인데 그분들이 찬성을 안 했다. 반대표 하나, 무효표 내수 간 거 아니야. 일단 이 시나리오 하나가 가능합니다. 그 또 다른 시나리오는요. 이건 전제를 해야 되는데 범야권 179 이거 떨어지는데 일단 여당 의원들이 5명, 찬성사표 한 6명이 다 찬성을 했다. 그렇다면은요. 범야권 중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혹시 민주당 또는 다른 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한 5명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요거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승환 전 행정관 이탈표 이거 어디서 나온 거로 지금 짐작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복잡한 함수관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계속해서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우리 당 내에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전혀 다 근거 없는 얘기였습니다. 일단 그 최소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는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부결을 포기한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넘어온 것인가 이게 궁금증인데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착시 현상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국민들은 여권, 야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만 보고 계신데 지금 국회를 구성하는 그룹은 총 10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있지만은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부터 해가지고 총 9개의 정당이 있고요.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9명이 있습니다. 이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오늘 불참한 민주당계 2명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과연 민주당이 본인들의 야권표는 전부 다 결집한 것처럼 했지만 여기에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이 과연 포함되어 있을까? 거기에 하는 있는 부분도 현역 의원들 중에 혹시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과연 추측이지만은 민주당의 이런 독성과 독단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피부로 경험한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서의 이탈 조짐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또 강한 메시지를 냈어요. 약간 이거 오늘 결과에 대한 본인에게 불만이 있다라는 분위기였죠. 엄석대 질서에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냐라고 하면 당론으로 안에서 굉장히 세게 정했던 것 같은데 근데 개혁신당 내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준석 당선인의 어떤 눈치를 볼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모습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본회의장 들어갈 때 이게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이제 찬성하라고 시위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철수 화이팅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찬성하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소신대로 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저게 그냥 듣는 당사자도 그리고 이 화면을 같이 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그냥 조롱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권 의원들 중에서도 뭔가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민주당의 강압적이고 조롱 섞이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역작용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범야권이라고 하지만은 야권조차 이렇게 다 포섭하지 못하고 그 여당 의원들을 포섭한다고 했던 것 자체가 이거 본인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표 계산해 보니까 다 나오지 않고 범야권이 다 하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뭔가 액션이라도 취해야 되는데 이게 여당 의원들의 소신 없어 보이고 비겁한 것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편지 보낸다 하고 데이트 신청한다고 하고 내가 몇 명 만났는데 그중에 절반이 한다 하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모릅니다만 둘 중에 분명 하나일 겁니다. 기존의 찬성 입장을 밝혔던 여당의 의원 5명이 뭔가 생각을 바꾼 건지 입장을 바꾼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원래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표결을 했지만 야권 내에서 또는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 또는 무효표가 나온 건지 이거는 무기명이니까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알고 계시겠죠. 본인이 찍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계속 얘기만 나옵니다, 지금요. 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 결과 자체는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타격이죠. 저는 지금 좀 전에 이승환 행정관장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볼까요? 2019년이죠. 공수처법 통과할 때. 그때 민주당이 당론에 반해서 기권을 했던 금태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격 공천해가지고 공천 탈락시켰어요. 지금 이제 개혁신당 가 있죠. 그 다음에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당론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박 색출한다고 결국 다 비명행사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이랬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헌법에 보장돼 있고 국회법에 보장돼 있으니 양심에 따라 투표하고 소신에 따라 투표하고 편지 보내고 자극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였어요. 제가 뭐 성적표라기보다는 이런 결과표를 받아들였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거 리더십에 큰 손상 난 겁니다. 지난번 그렇지 않아도 우원식 국회의장 내정자 관련해서 이 추미애 당선인이 안 되고 그런 바람에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탈당 러시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균열이 갔다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민주당이 완성됐다고 해도 실제로 이번에 나가서 보면 야권의 리더로서의 그런 품위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런 리더십도 보이지 못해서 저는 설령 이게 22대 국회 넘어가더라도 과연 그렇다면 이게 야권의 단일 대우가 가능할 것이냐? 지금 이런 식의 말하자면 야권은 100% 우리는 다 돼 있으니까 여당에서 이탈표만 조금만 18표 오면 우리가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결과를 우리가 드러내놓고 보니까 추론해 본다면은 야권에서도 지금 이탈표가 있다는 걸로 지금 우리가 심증이 굳혀져 가고 있는데 이렇다면 아직 22대 국회 가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내가 192석의 거함을 이끄는 야권의 리더라고 얘기해도 이게 과연 리더십과 본인의 말이 먹히게 영이 서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한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말이 체면에 그다음에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고 봅니다. 자, 여선홍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고 계신데요. 일단 이번 국회 21대 국회 내일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모레면은 이제 22대 국회 새로운 국회가 열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표결하기 전부터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국회 열리면 다시 재발해야겠다. 최혜병 특검을 다시 낸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또 표 계산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 그리고 만약에 거부권 행사가 전제된다면 200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8표에 또 계산이 나와요. 격차가 8표가 있다. 자, 일단 재발이 바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혜병 특검법 내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179석을 찬찬히 뜯어보면은 민주당이 155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뭐 완전히 이제 민주당한테 큰 타격이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22대 국회에도 지금 민주당이 175석이거든요. 나머지는 다른 야당이란 말이에요. 야권이 다 합친 숫자가 뭐 182석. 그러니까 192석 이렇게 190입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타격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한 고민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음에 재발해서 또 표결하는데 또 이거 비슷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8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8표를 이탈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25표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표결이 196표 이상임을 해서 뭐 17표 정도만 더 있으면 된다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그 상황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표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야 되는 표로 사실은 이제 이 뭐 우리가 원하는 법안들을 한다고 3분의 2 이상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제2호권에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200석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200석 기준으로 우리 민주당 기준으로 175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민거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약간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국회 열자마자 바로 재발의가 된다는데 박정희 교수님. 근데 이제 그 부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현재 21대에 지금 각 당이 아까 9개, 10개나 되는 이 소수 정당들이 지금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의 리더십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 22대가 열리면 상황이 다른 게 일단은 이제 3당이 조국혁신당이에요. 조국혁신당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진심인 정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이 세석인데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나 또 새로운 당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현재 통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론으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192석 가운데 대다수가 최혜병 특검법 다른 사안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표결했던 그 야당의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응집력이 봐요.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당연하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90석 가까운 응집력이 충분히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걸로 사실은 이번에 이 영향을 덜 미쳤던 게 이게 끝이라면은 아마도 반란표가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임기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시는 분들이 이거 22대 가면 어차피 또 할 건데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22대에다가 미뤘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좀 그런 점면에서 22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최수영 전 의원께는 22대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다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은 지리멸렬에 있는 야권의 지금 말하자면 새로운 미래라든가 개혁신당,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무슨 뭐 정의당 6석 뭐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리더십에서는 좀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저는 22대 국회가 개원됐다 하더라도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선명성 싸움 때문에 법안에 따라서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꼭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오늘 21대 국회 본회의는 이걸로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특검법 표결했으면 이게 최종 부결되면서
폐의가 됐는데 지금요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당선되신 이 한 분 뭔가 지금 앞서 다뤘던 이 최혜병 이 특검법 관련된 요 사안을 명분 이유로 내세우면서 상임위를 난 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밝히신 분이 있는데 일단 화면 좀 볼까요? 바로 추미애 당선인입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얼마 전에 뭐 국회의장 뭐 했다가 후보 안 되고 뭐 그 위에 뭐 법사위원장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군요. 본인 스스로 밝힙니다. 국방위원회로 가겠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을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방위 간다고 밝혔어요. 박정훈 대령 하면 이게 또 최혜병 이 사안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 쪽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장 선거 이전부터 최혜병 사건 관심이 많아서 박정훈 대령 측과 연락해왔다. 국방위를 1순위 상임위로 지명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과거에 추미애 당선인의 어떤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대령 사건 이런 걸 보면 뜻대로 안 되면 뭐 다 해임하겠다, 항명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 것이죠. 박대령도 대통령이 경로 때문에 그런 거다, 2차 보류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령관이 확인을 해줬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윗선의 외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해와서 원래 관심이 있었다. 뭐 그런 설명인데요. 여소롱조 행정관? 법사위도 아니고 국방이네요. 물론 국방위가 이제 중진 의원들이 많이 가는 상임이긴 한데 왜 국방일까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요인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사실은 외통이랑 국방위를 많이 갑니다. 예. 그러면서 뭐 국방이랑 외교 이야기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큰 정치인, 약간 큰 이슈를 다루는 정치인, 거시 정치 약간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다루긴 하죠. 그렇죠. 그런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뭐 국방위를 뭐 많이 선택하긴 하는데요. 아마도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선거 뭐 잘 안 되고 나서 지금 뭐 당내에서 이제 당원들에 의해서 뭐 법사위원장으로 가라, 법사위원장이 추미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께서는 법사위원장 격에 맞지 않는다. 본인이 뭐 당대표랑 그다음에 뭐 장관까지 지냈는데 위원장은 자리가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사실 한번 이제 약간 좀 뭐 거절한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속 이야기가 어쨌든 뭐 끊이지 않다 보니까 나는 이번에 어떤 상임위로 간다 이걸 확실히 정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박정훈 대령 이야기하면서 국방위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본인이 뭐 계속해서 이제 정치 현안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도권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겠다. 뭔가 이런 계속 주목을 받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서 다음번 국회의장을 한 번 더 도전하든가 뭐 그 이상을 하든가 그런 생각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국방위를 고른 게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추미애 당선인이 국방위를 선택했다 하고 일지망으로 골랐다는 얘기가 나오자 단박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오네요. 사실은요. 과거에 추미애 당선인 대표 시절에 그 아들 휴가 논란이 꽤 컸잖아요. 그게 다시 또 오늘 또 회자되던데 이거 한참 된 겁니다. 이거 좀 된 건데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현안들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는.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답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국회에서 설정까지 벌었던 사안인데요. 지금 이 건이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의 아들 군 휴가 논란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정리해 보죠. 지금요 2017년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일단 당시에는 무혐의. 근데 2020년에 대검에서 다시 수사라, 뭐 재기 수사 명령. 그리고 지금 검찰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요. 근데 지난해 말에 그 아들은 해외로 지금 나간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뭐 입국 출석 요구를 해서 수사를 방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수사가 되고 있는 건지 지지부진한 건지 모르지만 일단 수사 중이라고는 그래요 지금 이 사안이. 자 이승환 전 행정관. 네. 국방위로 가게 되면은 이게 상황이 좀 묘해지기도 하네요. 이게 국방위가 또 이런 것도 다루는 곳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의 아들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유가 당 대표이던 시절에 특혜 휴가에 의혹이 있었고 또 여기 휴가하고 미복귀한 거를 무마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를 살펴보면 23일 동안 병가 2번 내고 또 거기에 개인 휴가 1번까지 합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원래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갔다는 거죠? 이거는 직장인도 이렇게 되면 휴가를 못 씁니다. 휴가가 총 23일이었습니까? 23일 내에 그 기간들을 합쳐서 썼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휴가 써놓고 또 미복귀 해놓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갔는데 자기 당대표일 때 그 사건이 있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거 무혐의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권력이 개입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것보다 이건 어차피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서 수사가 진전 못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보다 더 참담한 게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박정훈 대령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은 얘기했다는 거는 그 정말로 최상병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 사병들의 그 현장에 투입되는 그 과정과 그리고 거기에서 지시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그 억울한 일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본인 아들은 그 특혜를 다 누려놓고 이렇게 정말로 군복무하면서 힘들게 성실하게 군복무한 이 사례를 들면서 나는 국방위로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순이고 기만적이라고 느낍니다. 보통 그런데 저 정도 선수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보통 인기 많은 상임위가 뭐 정무위나 국토위나 이런 곳인데 그런 곳은 뭐 교부금이라든지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지만은 국방위, 외통위 이런데 이제 중진들 많이 가거든요. 간다 하더라도 명분을 저는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 아들 특혜를 두고 어떻게 최상병 사건을 연관되게 박정훈 대령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국민 기만하는 거라고 봅니다. 박찬 교수님, 굳이 국방위를 부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상임위 가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이 얘기가. 아니 근데 법사위를 가면요, 지금 수사를 누가 합니까? 군 헌병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하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이 되면 이거야말로 이해충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는 순간 법사위는 난장판 됩니다. 그러면 최다선 의원이 거기서 몸싸움 할 겁니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켜준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에 3선, 4선 의원들이 가가지고 국회 운영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켜준 거고 최다선 의원이 갈 수 있는 것은 나라 전체에 대한 안보, 국방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통위도 있었는데.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해충돌이 어차피 군 검찰이나 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지금 당장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본인이 해당되는 수사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또 부인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상황에서 직접 수사하고 관련이 없는 국방위에 갔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해충돌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야말로 모순 아닌가? 아무튼 추미애 당선인은 참 주목을 많이 받아요. 국회의장 도전했을 때도, 법사위원장 얘기가 나왔을 때도, 국방위로 간다고 했을 때도 주목을 많이 받는데 그때 건건마다 또 역대 현안이 좀 있었긴 했네요. 자, 첫 번째 이슈 오늘 국회 상황과 함께 추미애 당선인 얘기까지 좀 쭉 다뤄봤고요.